예, 안녕하세요. 이장원 세무사입니다.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자산 관리 위주로 이제 세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산가분들에 대한 이제 양도, 상속, 증여를 통해서 약간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나머지 것들, 자산을 어떻게 컨트롤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거 관련해서 이제 책도 쓰고,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,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하고,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제 해 단위로 나누진 않고 거의 뭐 월 단위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나름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, 이미 지금 금리가 높이긴 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점점 이제 양극화, 그리고 이제 개별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누군가에게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저점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,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은 그래도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기준점은 솔직히 너무 다를 것 같아요. 일반화하기도 어렵고 대중화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, 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이제 다양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오늘이 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음날에 바로 이것들이 전부 다 정책 변화로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바가 뭔지 꼼꼼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다,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도 좀 넉넉하다라고 하면 과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매할 때 그 지원했던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,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지,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면서 정말 나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고 살펴집니다.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가 지금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면 취득세 가면 200만 원 해주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입법이 됐죠.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곧 쏟아질 수도 있는데,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미분양 주택을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떤 정책을 지원해 줬는지,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,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박근혜 정권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, 그때 이 미분양 주택이 16만 5천 호 정도가 됐었습니다. 정말 많았죠. 그때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이 다양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왔었어요. 근데 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고 08년도에 한 번, 그 다음에 시장 반응 보고 09년도에 한 번, 그 다음에 10년도에 한 번, 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하나씩 나왔거든요. 그러면 그 정책들이 왜 계속 나왔냐? 한 번 나왔을 때 그 효과가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 정책이 더 센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된 거죠.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약간 선물 보따리 느낌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사한 정책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정부가 말했던 게 미분양 이 호수가 6만 2천 호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했어요. 근데 최근에 통계자료 나온 거는 이제 전국에 7만 5천 호 정도가 되죠. 그러니까 이 미분양의 위험 수치를 살짝 넘겼단 말이죠. 그러면 과거의 정책을 유사하게 가지고 와서 그걸 응용해서 이 대책으로 나올 거기가 뻔합니다. 그러면은 이왕 사시는 거라면 실거주 목적에 구입을 할 거야. 그러면은 내가 목적한 바대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걸 더 활용하면서 이 매수를 들어가면 좀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미분양 정책이 과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, 이 주택을 구입을 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. 아니면 이 준공된 다음에 미분양 주택은 구입하자마자 임대주택 5년을 하고 나서 양도를 하면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, 그 다음에 뭐 주택수에서 카운팅을 빼주겠다. 그 다음에 뭐 분양가가 낮아진 할인된 분양가에 이제 주택을 사게 되면 그 할인율에 따라서 감면율도 정해주겠다.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성질의 이제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이 정책이 언제 시행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언제냐면 2023년 7월입니다. 2023년 7월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, 매년 7월에는 그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. 결국은 내년 24년도에 어떤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23년 7월에 가이드가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있으니까 불안감을 느껴서 그 7월쯤에 어떤 가안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. 물론 그게 통과가 돼야 24년도부터 적용이 되겠죠. 그렇지만 그런 가안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가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구나. 그럼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접목시킬지 그걸 살펴보고, 실거주 목적이라면 지금쯤 하나는 주택을 사는 게 좋을까? 라는 고민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를 꼭 연습해 보시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정책이 됐을 때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. 그러면 정책이 나오는 순간 미분양에 대한 혜택이 나오니까
오히려 정책이 나와서 가격이 올라가진 않을지 이런 반대급부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은 항상 누군가의 말은 과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는 모든 전제 조건이 달라져서 본인 스스로에게 다른 표현으로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인 스스로 중심을 좀 잡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을 좀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거 앞서 답변 드린 거랑 아주 유사한데요. 결국은 본인 처지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누군가에겐 지금이 고금리고 누군가에겐 지금 아주 낮은 저금리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일반화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. 그러니까 내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,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출 제도가 많이 풀렸죠. 그렇지만 그 대출 제도가 풀린 것만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과연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그걸 버틴다라는 원동력이 뭘까? 내가 산 주택 가격이 올라야 그게 버텨지는 것인가? 이런 것들의 고민이 완전 개별화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시장 분위기에 무조건 휩쓸리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미 시장 양극화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전에는 같은 지역 단위로 좀 말을 했어요. 뭐 잠실, 뭐 판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요즘은 그게 더 세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판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역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정말 매수자의 문의가 계속 끊이지 않는데 바로 옆 단지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개사 사무실 갔을 때 중개사님이 오히려 아무 반응도 없고 손님도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이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오히려 딱 양극화가 돼서 잘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아예 죽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결국은 그 시장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본인이 노력한 만큼 현장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한 소끔 좀 늦은 이런 뭐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는 자료보다는 뭐 부동산원 자료보다는 현장에서 그 분위기를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임장을 좀 더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마지막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들이 사실 많이 나왔어요.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부동산이 원래는 그 금리의 영향을 일반적으로 휘둘리는 그 시장이 아닌데 부동산 시장 이외의 시장들은 사실은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FOMC에 대한 대출도 갑자기 이제 엄청 금리가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면 이 대출 시장 분위기가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. 왜냐하면 그 시장의 분위기가 결국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칠 거니까. 그러면 과거의 그 부동산 시장이나 아니면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됐는지 금리에 대한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그것들을 예측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무작정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야를 얻을 수 있다면 거기서 무언가를 추출해내서 나에게 무조건 개별화되고 이 양극화된 시장에서 나에게 딱 맞는 필셋 정책이 어떤 게 활용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